송화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운 원소기호를 이용하여 화학식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하여 화학식을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같이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식은 원소기호를 사용하여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옆에 보이는 것은 CO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탄소라는 원소의 종류가 있고 산소라는 원소의 종류가 있어요. 이런 뜻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탄소가 한 개 있고 산소가 두 개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화학식을 이용하여 물질을 나타내면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 같은 정보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O2랑 H2O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분자 같은 경우는 산소 원자가 두 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의 원소 기호와 산소의 원자의 수를 표현하고 있고, 물 분자 같은 경우도 그 수소 원자 두 개에 산소 원자 한 개가 있죠. 수소라는 원소의 성분이 존재하고 산소라는 원소의 성분이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수소 원자가 두 개 있고 산소 원자가 한 개 있어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자가 이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를 생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학식을 풀어볼 텐데 질소 원자가 한 개 있어요. 그러면은 N을 적어놓고 1을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1은 생략하자고 했으니까 1은 다시 빼주시면 되는 거고, 그 옆에 수소 원자를 3개를 딱 적어주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H3N이라고 적으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화학자들이 이런 학회에서 약속을 할 때는 이렇게 적는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규칙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식은 물질이 이루는 성분 원소의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하여 물질을 표현한 것인데, 이 화학식 중에 원소기호와 숫자를 사용하여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내는 걸 보고 우리는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식 안에 분자식이 약간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를 원소기호와 숫자로 사용하여 간단하게 나타낸 것을 보고 우리는 분자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자식을 정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파벳을 먼저 적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수소 원자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2개. 산소 원자는 1개. 이렇게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1은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그렇죠. 생략하자고 했죠. 한번 뚝 하고 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뚝! 이렇게 잘 쳐냈습니다. 최첨단 수업입니다. 그래서 1을 딱 지웠어요. 그러니까 H2O라고 표현하면은, 이게 물의 분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 분자가 만약에 3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만약에 초콜릿이 3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3개의 초콜릿.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앞에 큰 숫자로 3을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 크기와 똑같이 적어주면 되는 거고, 원자의 개수를 표현할 때는 약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크기 사이즈로 작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기호로 이용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수소의 원소기호는 H죠. 그래서 이 H를 적고 나서 수소의 원자 개수를 적는 겁니다. 이 분자를 이루는 원자수를 원소기호의 오른쪽 아래에다 적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장이 약간 왼쪽에 쏠려 있죠? 그 반대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있는데, 이 숫자를 적을 때는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즈로 적어주면 되는 거고, 중요한 점, 1은 꼭 생략해 주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자의 개수를 나타낼 때에는 분자식 앞에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문자만한 크기와 똑같은 크기의 사이즈로 분자식의 왼쪽에다 적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헬륨 분자입니다. 선생님, 한 개밖에 없는데요? 이거 원자 아니에요?
원자 한 개가 그 분자인 거를 보고 우리가 단원자 분자 또는 1원자 분자라고 했죠. 헬륨이 대표적인 1원자의 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헬륨 원자 한 개죠. H2라고 적으면 됩니다. 1 적으면 되나요? 안 된다고 했었죠. 1은 생략하는 겁니다.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H2라고 적으면 되는데 이 숫자를 작게 적어줘야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산소 분자를 이렇게 산소 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은 O2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집 중에 O2라는 문제집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산소 같은 문제집이라는 뜻입니다. 오존 분자는 O3입니다. 그 성층권에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가 두 개 있죠. 그래서 N2라고 적으면 되는데 이 작은 게 혹시 왼쪽 앞으로 가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게 화학자들이 약속한 방법 그대로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 두 개랑 산소 원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H2O입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화재 현장에서 이거를 들이마셨다 그러면 산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기체라고 보면 되고요. 탄소 원자 한 개랑 산소 원자 한 개죠. C5라고 적으면 됩니다. C1, O1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은 무조건 생략하는 겁니다. 산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로 불리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는 그러면 산소가 원자가 몇 개 있는 거겠어요? 두 개 있죠? 그래서 탄소 원자 하나, 산소 원자 두 개 있기 때문에 CO2라고 적으면 됩니다. 암모니아 분자는 질소 원자 한 개랑 수소 원자 3개가 있기 때문에 NH3로 적어주면 되고요. 메테인 분자는 탄소 원자 한 개랑 수소 원자 4개이기 때문에 CH4로 적어주면 됩니다. 구성 원자의 종류가 모두 같은 거는 같은 원소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5만 들어있는 거 다른 거 없죠. C5로 들어있는 거 찾아보니까 일산화탄소가 있죠.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같은 구성 원자의 종류가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힐 시스템을 그냥 듣고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게 분자식을 표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듣고 모르시면은 그냥 분자식 자체를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익혀두시면 어느 정도 이상함을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최우선 조건은요. 탄소 원자를 먼저 적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를 먼저 쓰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수소 원자를 탄소 원자 다음에 씁니다. 만약에 탄소 원자가 없다면은 수소 원자를 맨 앞에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 분자 같은 경우는 H2O죠. 지금 여기선 탄소가 없기 때문에 수소가 맨 앞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산소가 그 뒤에 붙는 거예요. OH2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산화탄소 분자 같은 경우는 CO2죠. 탄소가 맨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먼저 와 있고 산소가 뒤에 붙은 겁니다. O2C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메테인 분자 같은 경우는 CH4죠. 탄소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수소가 와야 되기 때문에 CH4입니다. H4C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랜덤하게 좀 섞어놨는데 이거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칙을 잘 생각하면 돼요. 탄소가 6개, 산소가 6개, 수소가 12개. 탄소 있네요. 수소 있네요. 산소 있네요. 탄소를 맨 처음에 적어주라고 했고 수소를 두 번째로 적어주라고 했고 산소를 맨 나중에 적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파벳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탄소 몇 개?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들어가기 때문에 포도당의 분자식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실제로는 이런 구조로 생겼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뭐 예외사항이 조금 많기는 한데 대표적인 거 3가지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은 3번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3번은 여러분이 화학식을 작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화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소 원자를 맨 마지막에 작성합니다. 규소산화물, 질산화물, 황산화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산소가 많이 들어간 걸 보고 우리가 산화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산소를 맨 뒤쪽에다 적어주는 겁니다. 산은 대부분 수소 원자를 먼저 씁니다. 그래서 탄산,
염산, 질산 이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탄산은 우리 코카콜라에 들어가 있는 그 탄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H를 먼저 적어주는 겁니다. 산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우리가 산연기를 할 때 그 산이 맞습니다. 자, 이온결합 화합물을 이제 화학식으로 표현할 때는 양이온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적고 음이온에 해당하는 것을 나중에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NA는 Na+, Cl은 Cl-, Mg는 Mg2+, Cl은 마이너스였죠. K+, OH-, Mg2+, SO4 2- 이런 식으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는데 양이온에 해당하는 원소기호를 앞에다 적어주고 음이온에 해당하는 것을 나중에 적어줍니다. 이 3번은 꼭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우리가 이온 결합 화합물을 화학식으로 표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있는 거 한번 채워보도록 할까요? 원소 기호를 물어봤을 때 이름을 맞추실 줄도 알아야 되고 이름을 제시했을 때 원소 기호를 맞추실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NA는 뭡니까? 그렇죠. 나트륨 또는 소듐이라고 했었죠. 산소는요. 옥시전, O입니다. O. 탄소는요. 카보늄, 탄소. 네, 그렇죠. 알루미늄은 Al이죠. Al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 하라고 할까요? 원소, 성분 원소의 원소 기호와 숫자로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한 것 화학식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빈칸에 알맞는 원소 기호를 쓰세요. 수소는 뭐였습니까? H, 헬륨은 He, 칼슘은 Ca, 염소는 Cl이었습니다. 잘했고요. 4번 문제입니다. 원소 기호를 사용하여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분자를 표현했대요. 그러면은 분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물과 과산화수소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는 수소와 산소로 같지만 두 물질의 성질은 서로 다르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원자의 개수가 다르죠. 그리고 배열이 다르면 서로 다른 종류의 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개수가 다르거나 배열이 다르면 서로 다른 분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충족돼도 다른 분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원소 이름과 기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무엇인가요? 수소 H 맞는 말이죠. 탄소는 C, 칼륨은 K입니다. 은은 He인데 AU라고 해서 틀렸죠. AU는 금이라고 했었습니다. 은은 에구 왜 이렇게 비싸? 금은 AU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었습니다. 알루미늄은 AL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전하를 띠는 입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양이온, 음이온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은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